나 요즘 진짜 팔자 좋게 살아요. 진짜예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4세 이정순 어르신이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 있던 딸이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무슨 팔자가 좋냐고요? 남편은 일찍 떠났고 연금은 빠듯하고 무릎은 쑤시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는데, 그런데 이정순 어르신은 진심이셨어요. 딸아, 팔자 좋다는 게 돈 많고 자식 잘 두고 아픈 데 없는 게 아니더라.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팔자 좋은 거더라고. 딸은 그 말에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70이 넘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나?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며느리 눈치, 사위 비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남 눈치를 보고 있나? 2024년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38%에 불과했어요. 10명 중 4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행복하다고 답한 그 38%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더니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오늘 하루를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70 넘어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 삶이 지금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요. 이정순 어르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정순 어르신이 팔자 좋은 삶을 시작하게 된 건 3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누르면서도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혹시 바쁜 거 알면서 재촉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어르신은 얼른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그럼 끊어라. 추석에 올 수 있나 싶어서. 아들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 아마 못 갈 것 같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어르신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혼자 밥 먹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그날은 왜인지 유독 가슴이 무거웠어요. 어르신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 속에 74년을 살아온 얼굴이 있었어요. 주름진 이마, 처진 눈가,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런데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어르신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허락받고 살았지? 아들이 와야 명절이고 자식이 전화해야 기분이 좋고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해야 만나러 가고 내 기분이 왜 다 남한테 달려있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기대의 끈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다리지 마. 내 하루는 내가 시작해. 그 말을 거울 속 자신에게 하시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한테 다정한 말을 건넨 것 같아서였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기대다. 노예로 태어나 평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64%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기대를 끊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해 옵니다. 부담이 사라지니까 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정순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기대를 끊고 나서 오히려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왔고 딸이 주말에 불쑥 찾아왔어요. 부모의 기대는 사랑이지만 자식에게는 때로 보이지 않는 빚이 됩니다. 그 빚을 탕감해주는 순간 자식도 숨을 쉬고 부모도 숨을 쉬어요.
기다리는 삶을 끝내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대의 끈을 끊고 나서 이정순 어르신에게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자식 걱정으로 채워져 있던 그 시간이 갑자기 텅 빈 겁니다. 처음엔 그 텅 빈 시간이 어색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에 쓸모 있어야 할 것 같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온 몸이 갑자기 멈추니까 고장난 기계처럼 어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동네 시장을 혼자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볼 때 늘 목록이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 딸이 달라는 것, 손주가 먹고 싶다는 것. 그런데 그날은 목록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러다 생선 가게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저도 모르게 말씀하셨답니다. 아, 나 저거 먹고 싶다.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 어르신이 잠깐 멈추셨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말하는 게 언제였더라. 생각해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늘 남이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남이 좋아하는 걸 사다 날랐지.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르신은 그날 고등어 2마리를 사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구워 드셨어요.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고 막걸리 한 잔을 곁들여서요. 고등어 살을 발라 한 입 드셨을 때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고 합니다. 맛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단순한 행복을 왜 이제야 누리고 있나 싶어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뼈 때리는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혼자 밥 먹는 게 서럽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먹는 밥이 서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차려서 내가 먹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직 모르시는 게 서러운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2023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70대 이상 어르신 중 자신만의 루틴을 가진 분들의 우울감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7%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혼자이기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우울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그날 이후 혼자만의 루틴을 만드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오전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만 정성껏 차리기, 오후에는 읽다만 책 펼치기, 저녁에는 옛 친구 한 명에게 문자 하나. 별거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루틴이 생기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만의 것으로 채울 줄 아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2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게 루틴이 생기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정순 어르신이 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 뭐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딸이 물었어요. 뭘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채화. 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배우고 싶었어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응, 한 50년 됐다. 그 말에 딸이 울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걸 참고 사신 어머니 생각해요. 이정순 어르신은 사실 20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시집을 오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다 보니 그림은 사치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림을 배운다고 어른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 수채화 강좌에 등록하셨어요. 등록하는 날 손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정순이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이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어르신 앞에 흰 도화지가 놓였어요. 붓을 처음 잡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옆에 앉은 선생님이 말했어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칠하세요. 어르신은 붓에 파란색 물감을 묻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도화지 위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파란 선 하나가 종이 위에 번지는 걸 보는 순간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 파란 선이 나 같았어요. 50년 동안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종이 위로 번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참아온 게 어디 그림뿐이겠어요. 하고 싶었던 말, 가고 싶었던 곳, 되고 싶었던 사람. 그 모든 것들이 50년 동안 가슴속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한 분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40% 느렸습니다. 치매 예방에 돈 드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었던 것 하나를 시작하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50년 동안 참아온 게 있으신가요? 그림이든 노래든 춤이든 글쓰기든 오늘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정순 어르신이 수채화를 시작한 게 74세였어요.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걸 드디어 나를 위해 시작하는 것. 수채화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르신은 첫 번째 완성작을 액자에 넣으셨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풍경이었어요. 강물이 마을을 감싸는 그 풍경을 어르신이 직접 그리셨습니다. 완성도가 어떠냐고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어머니, 이거 진짜 잘 그리셨는데요. 어르신이 수줍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처음 그린 거예요. 50년 만에 그 액자를 거실벽에 거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르신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30년 전에 쓰다 만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같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1994년이었어요. 그 글자들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일기장을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다 새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2024년 오늘 나는 내가 왜 사는지 알 것 같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0년 만에 다시 쓴 일기였어요. 그 일기장이 지금 어르신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한 줄씩 쓰고 계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나한테 미안했어요. 그때 그 나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쿵 치지 않으셨나요? 30년 전 일기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쓰셨던 분이 지금은 내일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산다고 쓰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돈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몸이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화분에 물을 줘야 한다는 것도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편이 기다려진다는 것도 됩니다. 그 작은 이유 하나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네 번째 조건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정순 어르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채화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셨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어르신은 길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후 증상이 가라앉았지만 어르신은 한참을 그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구름을 보면서 어르신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74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무섭지 않으셨냐고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무서웠는데 그 무서움이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왜냐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금 이 하루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 구름이 오늘만 저 모양인 거구나. 지금 이 바람이 오늘만 이렇게 부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거구나.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오시는 내내 발밑에 낙엽 소리가 다르게 들렸고 골목 어귀 꽃집의 국화 향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우리는 죽음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하면 불길하다고,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죽음을 외면할수록 오늘이 흐릿해집니다. 죽음을 직면할수록 오늘이 선명해져요. 국립암센터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1배 높았습니다. 2배가 넘어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말을 남겼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삶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침 햇살이 다르게 보이고 밥 한 끼가 다르게 맛있고 옆집 할머니와 나누는 인사 한마디가 다르게 따뜻해져요. 집으로 돌아오신 이정순 어르신은 수채화 도구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벤치에서 바라봤던 하늘을 그리셨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그 아래 작은 벤치 하나. 다 그리고 나서 어르신이 그림 귀퉁이에 작게 글씨를 쓰셨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내가 처음으로 오늘을 발견한 날. 그 그림이 지금 이정순 어르신 침실 머리맡에 걸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그림이 보여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림 보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또 살았네. 오늘도 살아볼까?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뜨겁게 사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5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느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거울 앞에서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넨 그 순간이었나요? 고등어를 혼자 구워 먹으면서 흘린 그 눈물이었나요? 파란 선이 종이 위에 번지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30년 만에 다시 펼친 일기장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고 쓰던 그 장면이었나요? 사실 이정순 어르신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오셨고 남들처럼 참고 견디며 사셨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사셨어요. 그런데 73세에 딱 하나를 바꾸셨습니다. 기다리는 삶을 끝내고 오늘을 내가 시작하기로 한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팔자 좋은 노년의 5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을 끝내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것. 둘째, 혼자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혼자가 쓸쓸한 게 아니라 혼자를 못 즐기는 게 쓸쓸한 거예요. 셋째, 오래 참아온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50년 된 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넷째,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다섯째,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더 뜨겁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는 하늘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팔자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나서 팔자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겁니다. 이정순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4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뭔 줄 알아요? 73살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시작한 거예요. 1살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100만 배 잘한 거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남은 생에서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포기한 사람은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오늘을 붙잡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의 팔자는 이미 좋은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